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뉴스를 탐구해 볼까요? 오늘은 징크스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징크스. 대선 징크스 탐구. 이번 대선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누가 되든 굉장히 큰 유력한 징크스가 깨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그래도 누가 되든지 굉장히 흥미롭다,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속설은 속설일 뿐이니까요. 징크스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징크스입니다. 징크스에는 근데 아예 좀 터무니없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이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속설 중 하나가 뭡니까? 총리 불가설? 총리 출신은 안 된다. 사실은 출신은 안 된다. 예, 지금까지 뭐 제일 유명했던 총리 하면은 이회창. 예전에. 뭐 근데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종필. 신한국당 구룡이라고 생각나시나요? 아이, 생각나요. 생각나죠. 거기에 총리만 3명이었어요. 이홍구, 이수성 뭐 다 총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다 안 됐어요. 이홍구 총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 뭐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안 됐고 그 전에 뭐 황교안도 총리였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참여정부의 고건,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이런 분들도 다 대망 뭐 대권 후보로 잠룡으로 분류가 됐지만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총리가 2인자의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사실 뭐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죠. 근데 총리를 하신 분들은 확실히 뭐랄까요? 그 명망이 있는 분들이네요. 지금 이름을 들어보니까 고건, 정운찬, 뭐 이회창, 뭐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명망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나갔을 때는 선거에 나갔을 때는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근데 총리는 뭔가 관리형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느낌이 있구나. 10년 주기설도 많이 떠도는 속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지금 87년 이후로 보수 정당 2번, 진보 쪽 2번, 보수 2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핑퐁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보수 2번, 김대중, 노무현 진보 2번, 이명박, 박근혜 보수 2번, 문재인 다음에 누구냐.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이면은 이 10년 주기설이 다시 한번 또 징크스다. 확인이 되는 거고 뭐 바뀌면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직선제의 역사가 너무 짧네. 너무 짧아요. 이게 뭐 미국처럼 100년 봐야 되는데. 100년은 봐야 되는데 그렇기는 한데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다 이렇게 정당이 그러니까 보수 쪽이 2번 연속 잡았지만은 이름이 다 달랐어요. 이를테면 노태우, 김영삼 했을 때 정당이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억나요? 3당 합당.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뭐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뭔가 자기 혁신을 하는 걸로 보여져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재집권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좋게 얘기하면 자기 혁신이고요.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간판만 바꿔 단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이기라도 그렇게 보여야. 그러니까 포장을 한국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새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상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장 개업하고 또 우리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번 속아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다. 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면 당명을 바꿔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징크스가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지 않고 집권한 이거 징크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크스가 깨지는 거고.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징크스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한민국 역사나 지금 정계에 계신 분들 중에 서울대 법대 서울대 출신도 엄청 많고 그중에서 서울대 법대 정말 많거든요. 막강하죠.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김영삼 한 명만 서울대 출신이었고요. 지금까지. 사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좀 의문을 많이 서울대 정말 나온 거 맞냐. 그때 왜냐면 한국전쟁 때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뭐 졸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때 선거 기간에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울대 철학과인가 그랬어요. 서울대 철학과입니다. 예, 제 기억에. 어쨌든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고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서울대 그 외에. 근데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신한국당 구령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회창, 이인재, 이한동, 이수성, 이용구, 최병렬, 김덕용, 박찬종, 김윤환 이렇게 9명이었거든요. 이 9명 중에 6명이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러네.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김덕용, 박찬종은 각각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경제학과예요. 그러니까 신한국당 구령 중에 8명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야, 이 서울대가 별로 인연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뭐 이거는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지 그런 속설들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자기만 잘난 척하고 화합이 안 된다. 뭐 소위 말하는 뭐 독고다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징크스적으로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법대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되면은 이거 징크스 깨지는 거예요 또. 또 그거는 징크스가 깨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경기지사 필패론도 있어요. 이게 약간 총리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경기지사로 지금까지 했던 분들 나와서 대권 도전했던 분들 다 안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인재. 저는 손학규가 딱 생각해요. 손학규. 손학규. 이인재, 손학규. 이인재, 손학규 이렇고 그 외에 남경필 이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민선으로. 김문수도 있네. 그렇죠. 김문수. 김문수 의원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다 안 됐네. 경기지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급을 나누려는 건 아닌데 약간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뭔가 급이 약간 한 급 높은데 경기지사는 살짝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 때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하고 그런 거는 그 옛날 알죠? 그 전두환 독재 정권 때 그때 그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굳이 지자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이제 배출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경기지사 필패론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상당히 이번에 많은 징크스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런 징크스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주부의 마음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거는 속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속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미터예요, 사실은 바로미터. 이번 선거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그렇고요.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거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할 때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넣는 건 아니니까. 넣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론조사에 과거 이를테면 87년 대선 직전에 이제 갤럽이 조사한 거를 보면은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보다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97년에 이제 외환위기 왔었을 때도 김대중 자영업자 지지율이 41.5, 이회창 36.4. 그러니까 경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주부들은 또 장바구니 물가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주부층의 지지율 선두가 청와대 입성한 것은 1997년을 제외하고는 7번 대선 중에 6번이다. 그 정도로 97년은 이회창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주부 지지율이. 근데 어쨌든 대체로 다 맞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거에서 여성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네. 이거는 대선 1년 전 지지율 1위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도 일종의 징크스인데 이거는 좀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노무현이죠. 노무현 1년 전에
뭐 여론조사 갤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1점 몇 %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바람 한번 불면은 쫙 올라가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 그 전에 뭐 이를테면 97년에는 1년 전에 박찬종 후보 아까 전에 한나라당 구룡 그분이 1위였어요. 맞다. 박찬종 후보. 무균질 우유 예. 광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뭐 이런 그런데 한때는 인기 되게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1년 전부터 1위였고 끝까지 1위였고요.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가 1년 전부터 1위였고 계속 1위였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예.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년 전에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막 1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또 문재인 후보는 뭐 2등이었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2등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속설입니다. 대선 유력 후보 중 안경 쓴 사람은 모두 패배한다. 안경은 이미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깨졌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에는 모두가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요? 네.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된 분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예. 48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로 안경 쓴 사람이 한 명 70년 동안 아무도 없답니다. 미국에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 뭐냐면은 예. 이 사람의 이미지를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안 좋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준일보다는 제가 더 가능성이 있네. 그 충분히. 저도 뭐 라식하고 필요하면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서 깨졌고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면은 안경 쓴 사람 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고 윤석열 후보는 또 안 썼어요. 근데 그렇죠. 요것도 이제 뭐 지켜볼. 재밌네요. 예. 새롭게 등장한 속설도 있습니까? 선대위를 먼저 출범시킨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먼저 출범했거든요. 선대위. 네. 그리고 됐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히려 막 선거를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는 여기가 정돈이 잘 돼 있고 이게 뭐 이게 대응 같은 게 잘 돼 있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진짜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애청자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다는 말은 저도 많이 쓰거든요. 예. 알 수가 없다는 말 그만 좀 써라. 예, 다 불가지론자들처럼 보인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불가지론자예요. 네. 근데 알 수가 없다는 말을 가끔 쓰나 봐요, 제가.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김준일 대표가 저보다 훨씬 많이 쓰셔. 진짜 알 수 없으니까. 이번 봐보세요. 징크스 여러 개 깨진다니까요. 누가 되든. 그러네요. 예. 예.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징크스는? 해외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경도 해외는 유력 대부분 안경 쓴 사람이 잘 안 된 거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남성 정치인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 더 당선이 잘 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중후하게 보이니까? 중후하고 이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안정적이다. 뭐 저는 정체 마음이 1도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경박한 목소리. 아무래도 김준일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최경영. 예, 목소리나 뭐나. 그러네요. 예, 안경은 안 썼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선출직에 오래 있으면은 그러니까 임명직에 오래 있으면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선출직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는 잘 안 뽑는다라는 게 있어요.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 예, 예를 들면은 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나 상원 의원 이런 거를 너무 오래 하면은 14년 정도를 넘어서면은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테면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런 사람분들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봐오면은 오히려 식상하고 구태 정치인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 후보의 이름도 거론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미국 같은 데도 원하는 거고 한국도 보면은 김대중 후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4번 도전해서 한 거고 대부분 한 번 아니면 2번에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바로바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징크스도 사실은 속설일 뿐인 거죠. 이게 뭐 원인은 근데 사람들이 뭔가 징크스에 기대고 싶은 마음 이런 건가요?
뭐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예. 터무니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에는 키가 182 이상만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징크스도 있어요. 안 되네 그러면. 저는 가까스로 안 됩니다. 좀 예. 거의 근접했는데. 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예. 즐겨보시라고 뭐 모두가 오늘 빡빡한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